안녕하세요. 찐목쌤입니다. 네, 이제 장마가 끝나가니까 무더위가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밖에 나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정말 햇볕에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따사롭더라고요. 네, 이 무더위에 모두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책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이번에는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책은 그렇게 읽기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인 것처럼 해서 돈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눠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확 흡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노인이 말해주는 그것이. 그래서 좀 더 많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노인이 깨달았던 것을 나도 좀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리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록한 것을 보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 사업에서 이제 뭐 달콤함도 맛봤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3억 원의 빚으로 해서 파산을 맞이한 어떤 한 사람과,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하신 어떤 분과의 우연 같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돈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서 읽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인을 통해서 돈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나눠 주실 때, 와, 이것이 정말 그냥 이렇게 교과서나 이렇게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삶으로 지혜로 터득한 것을 말씀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이 네, 많이 와닿았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이것이 그 노인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입사 시험이었는데 다행히 이분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죠. 뭔가 이렇게 고작 100원을 빌려주고 왜 이렇게 참견이지?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끌어오를 때, 아, 이러지 말자. 이런 것이 나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끌고 간다라는 그런 냉정한 마음을 찾게 되었는데, 아마 좀 저였으면은, 그리고 좀 많은 한국인들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래서, 고작 100원 빌려주고 진짜 왜 이렇게 참견이지? 라는 생각을 좀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사람의 그 생각도 되게 와닿았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떤 감정의 분을 냈을 때 나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지라고 해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진정시키는 것도 저는 또 개인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어, 노인이 이제 딱 100원을 빌려주면서 이제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면서 이 얘기가, 둘 간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 과도를 달리다가 이제 어떤 뭐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빚을 많이 지고, 사업을 이제 파산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를 나누게 돼요. 왜냐면 이 노인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듣는 것이 불편하긴 하지만 이 노인의 그런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좀 눈치를 채면서 자신의 얘기를 그냥 다 털어놓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인이 돈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형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와닿았던 거는 1,000원을 자기의 미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야가 자꾸 좁아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어떤 특별히 또 성공을 얘기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성공할 수 없어라는 그런 것들로 나의 어떤 뭐라 할까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내리고 이렇게 좀 안 돼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 비판을 먼저 하게 되고 자기 검열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것만이 나의 미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좁은 시야 때문에 그렇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돈을 다루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만 그 돈 그릇이 키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뭔가 생각했을 때, 뭐 이미 돈이 많이 주어진 사람은 돈그릇이 크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그릇이 작은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노인은, 어떤 당신의 그런 3억 원의 빚을 지고 끝났지만 그 사업 자체도
당신의 돈을 벌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것으로 너 자신 스스로가 그것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경험을 해서 나는 비록 지금 3억 원의 빚이 있지만 나는 이걸로 분명히 또 뭔가를 할 수 있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뭐랄까 좋게 생각해 어떤 그런 긍정적인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가 실패도 그 자체가 어떤 다른 것에 할 수 있는 밑바탕,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실패라는 것은 결단은 내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어떤 실패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해주시는데 참 그 부분이 많이 와닿았고 또 이 얘기를 듣는 그 사업에 실패한 그 사람도 많이 이것이 위로가 되고 뭔가 자기를 계속 옥죄어오고 내가 실패했어라고 했던 그런 것들에서 자기를 좀 풀어주고 그래 내가 이 실패를 내가 또 어떻게 이거를 정말 여기서 교훈을 얻어내고 이것을 성공을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노인은 이제 돈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꼭 돈이 없어서 돈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때도 그때도 어떤 평정심을 잃었고 그리고 또 돈을 잃은 지금도 너는 여전히 평정심을 잃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오늘 이제 책을 읽으면서는 평정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게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돈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쓸까 말까를 고민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 고민은 사실 많이 하는 사람, 그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좀 적고 무엇을 쓸까? 언제? 어디에 내가 이것을 쓸까? 이제 쓸까를 타이밍과 그리고 뭘 살까?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고민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사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홈쇼핑 이제 마감 직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내가 정말 저거 안 사면은 내가 지금 몇만 원을 손해보는 것 같은 몇십만 원을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평정심을 잃고 그거를 이제 사는 것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쓸 때 잘못된 타이밍과 그리고 잘못된 선택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지를 보려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참 그 부분이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책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가 정말 듣고 싶었던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사실 돈을 내야지.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홈트를 집에서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제 주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은 대단한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비싼 것을 회원권을 끊어서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미 냈으니까 나가게 되는 그런 원리가 많고 또 이제 내가 너무 의지박약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청님이나 이런 분들도 내가 막 운동해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이 약하다는 걸 안다면 그거를 끊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라. 자신을 그런 환경으로 내몰아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약간 뭐 그냥 뭐 욜로족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지금의 것 그런 것들로만 그냥 그렇게 돈과 시간을 쓰는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추어 준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꼭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온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그 신용이 가시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돈의 본질을 알아야지만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러나 이제 돈을 막 이렇게 터부시하고 이렇게 뭐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어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돈과 공생하는 그런 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신용을 과시화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사고가 중요하고, 그 사고는 분명히 또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처럼 나의 신용이 쌓이게 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 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낸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신용을 쌓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신용을 쌓는 것이 이제 또 뭐랑 연결되냐면 돈이 쌓이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쌓기 위해서는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을 늘려라,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배틀을 휘두르기를 멈추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 이 부분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난 이제 운이 없어 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다시 한번 그 어떤 쓴, 뭐라 할까, 보기 힘든 거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봐서, 자기 실패를 봐서 내가 이 실패를 가지고 어떻게 또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해서 그 방향성을 잡고 다시 또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그 배틀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만 다시 그 내가 운이 없었어라고 하는 그 운이 언젠가는 찾아올 텐데, 찾아오더라도 내가 그때 배틀을 휘두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이제 또 상관없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그리고 또 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잘못은 돈에 지나치게 휘둘렸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해주면서, 너는 돈에 대해서 이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너가 행동해야 할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 배트 휘두르는 것을 그만둬서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부자의 그릇을 읽으면서 그 돈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사업이 한번 딱 터지면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부자가 된다면. 그렇지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이 아니라 신용을 하루하루 쌓아갈 때, 그것이 결국은 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신용을 쌓을 때, 그럴 때에 돈은 분명히 나에게로 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쟤는 정말 이 정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나의 통장 잔고에 이렇게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한 번에 빵 터지는 그런 것을 보기보다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이 어떤 한정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거의 한정되잖아, 모든 자원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랬을 때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배트, 그것을 정말 꼭 잡고 내가 그것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운이라는 것은 확률이기 때문에 내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그러나 분명히 어떤 중간중간에 체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방향성, 내가 지금 이걸 맞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또 그 생각과 플러스 내가 지금 현실에서 휘둘러야 되는 그런 배틀을 멈추지 않았을 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스윙이 두려워서 우리는 한 번 더 또 휘두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헛스윙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지금 뭔가 좀 각도가 뭔가 했을까, 아니면 타이밍이 뭔가 문제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배틀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꼭 돈이 있으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게 맞지만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먼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의 평정심을 놓치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정말 지혜롭게 잘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택지 속에서도 내가 만약에 평정심을 잃고 여유를 잃으면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꼭 필요한 돈인데 뭔가를 투자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니면 조금만 했어야 되는데 좀 많이 했어. 그래서 손실을 보면은 내가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선택지가 나쁜 선택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떤 평정심을 갖고 내 지금 상황에서 돈의 지배를 최대한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하며 나갈까, 이런 것들이 나의 돈 그릇을 하나하나 조금 조금 키워나가는 것에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것은 배틀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이 또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행동형의 인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뭔가가 이렇게 약간 뭐를 고쳐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배틀을 멈추지 않는 것, 휘두르는 거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의 돈그릇.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막 이렇게 뭐 10억, 100억, 이렇게 꼭 그 큰 그릇이 다 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고작 1,0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그릇이면서, 나 정말 1억, 10억, 100억,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탄탄히, 약간은 건물을 지어가듯이 탄탄히 해갈 때, 1,000원, 10,000원, 이런 것들을 내가 다루어가는 능력을 키워갈 때, 또 더 큰 돈도 다룰 수 있는 그런 큰 돈의 그릇을, 부자의 그릇을, 네,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부자의 그릇이라는 것을 가지고 책 나눔을 같이 했는데요. 네,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목쌤이었습니다.